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마 책으로 읽으신 분보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들어봐서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말 읽은 척 책방의 정신에 딱 들어맞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책 선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들어가서 바로 삼권 분립에 대해 언급한 책이고요. 법이 절대적이 아니라 사회, 환경, 또 시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한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왕이 다스리고 신이 살아있던 시대의 금서가 되기도 합니다.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일어서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보고 나서 이거 괜한 짓을 했구나 라고 좀 후회를 하기도 했죠. 너무 두꺼워요. 네, 두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빡빡해요. 빡빡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읽고 나니까 남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부자나 강자들에게 면죄부가 되기도 하고요, 약자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살생부가 되는 법이란 거는 사실 근본 취지와는 많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과연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굳이 금서로 지정하지 않아도요,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책인데요, 사실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글의 방법론이 우선 남달라요.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학은 원래 통계가 있어야 되고요, 귀납법적으로 증명,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서적이나 인문서적 같은 경우들은 글쓴이의 생각을 쓰는 거지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몽테스키우에는 이 책, 법의 정신을 쓸 때 바로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례들을 찾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여러 사례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귀납법적으로 일반화해가지고 이 저술들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들에서 어떤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서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법이라는 필터를 빼고 이 책을 읽으면요, 일종의 사회학 또는 인류학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법이 구성되는 요소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책이 저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풍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법으로 나타난 양태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식이죠. 몽테스키우에는 여러 나라의 체계들을 종합해보고 크게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형태에 따라서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상대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이 책의 원래 풀네임이요, 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원래 전체 제목은 법의 정신 한 다음에 또는 법이 각국의 정부 구성, 풍습, 기후, 상업 등의 구성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 이게 전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술을 완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법의 정신은 상대론적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법이란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동일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벗어나서요,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시대 정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전제를 가진 입장에서 보자면 이 책은 무종교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요소가 많다는 거죠. 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요,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법의 정신은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스키우에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몽테스키우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 나라의 어떤 정치체제, 법을 연구한 결과 마지막에 뽑아낸 원리가 바로 삼권 분립이라는 건데, 정치권 아니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 서로 적절한 견제하에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용의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건국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초의 삼권 분립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법의 정신을 배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것보다도 상대적인 관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의 기준을 놓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한 나라의 사회나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법의 정당성 근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로는요, 지금은 이게 도의적인 문제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법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반영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이나 시대 정신에 어긋난 법이나 법 집행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법은 규칙입니다. 법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서로 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규칙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나 국민의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고요. 그런 법이 지속적으로 입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맞는 시대인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손석희 앵커의 뉴스 브리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이 정도 내용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과 많이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라 한계도 있고 뭐 비판받을 점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도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은 상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